안녕하세요. 무비썸 19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지선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아유, 오늘 굉장히 화사하시네요. 네? 19회라고 그래서 좀 빨강빨강하게 안경은 좀 바꿨지만 19회가 다른 분들은 막 그렇게 안 챙기는데 19를 굳이 그렇게 많이 챙기시네요. 뭔가 좀 19라는. 이렇게 야한 썸? 빨간 썸?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사실 오늘 새끼 같은 영화 해야 돼요. 근데 19회니까. 거기에 잘 어울리는 영화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19. 아 그래요? 네. 제목은?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노트도 딱 거기에 맞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스펀지밥을 갖고 오셨어요. 오늘 또 제가 여기 또 적어왔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또 노트 해온 거 보면서 좀 살짝살짝 보면서 이동진 씨한테 밀리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럼 이미 개봉을 한 영화잖아요. 요즘 그 극장가에서 흥행순위 1위라는 것은 첫 주에 못하면 못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역주행이라고 그러죠. 둘째 주에 1위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고 제 기억으로는 올해 주토피아가 그렇게 역주행을 해서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성공했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2주차에 1위를 하는 정말 드문 경우 입소문이 좋았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팀 버튼의 그 쟁쟁한 영화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객이 든 영화입니다. 이 작품. 영화가요? 네. 그 전의 기록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는데 그 기록을 벌써 넘어섰어요. 그만큼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대중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다뤄주세요 이 영화를 하시는 분들도 또 많았고요. 네. 댓글 다 보잖아요. 팀버튼 영화 다뤄주세요 이 의견들이 많아서 그 건의하셔가지고 된 거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야 개봉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19회인데 12세 관람가 영화를 여러분들 때문에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느냐? 댓글. 구독! 댓글. 구독! 댓글이 아니고 예. 구독. 구독! 글쎄 말이에요. 네. 구독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근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줄거리 얘기해도 될까요? 예, 됩니다. 네. 제 지분을 빼앗아 가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막 겸손하게 가만히 있겠습니다. 줄거리부터 낭낭한 목소리로 소개해드릴게요.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된 제이크. Jake, right on time. Miss Peregrine, delighted to meet you. 우연히 시공간을 넘나드는 비밀스러운 세계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과 미스 페레그린을 만나게 되죠. It's my peculiarity.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아간 괴물들과 운명적인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팀버튼의 아이들이 선사하는 기묘한 판타지의 세계. Promise me one thing, Jake, that you will look after them all. I promise. 오늘의 무비썸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줄거리 들으니까 솔깃솔깃하시죠? 괴물과 싸운대요. 진짜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런 정말. 어떤 판타지의 세계를 그린 작품이고요. 팀 버튼 작품에 사실 이런 영화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괴물 나오고 약간 기괴한 어떤 캐릭터들 나오는 게 많았죠. 그렇죠. 좋아하시는 영화는 어떤 거? 저는 맨 처음 본 팀버튼의 작품이 가이손일 것 같잖아요. 네네. 비틀주스였어요. 그보다 더 전에 네. 비틀주스를 봤다 그러면 매니아인데. 어떤 특정한 장면은 어렸을 때 봤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서 네. 이상한 유령 캐릭터들 있는 곳에 네네. 이제 그 두 부부가 유령이 돼서 들어가서 네. 만나잖아요. 네. 담배 많이 펴서 그 목소리도. 죽게 된 그 네. 막 캐릭터들 그게 잊혀지지 않아서 되게 진짜 와 진짜 특이하다. 그리고 위노나 라이더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유령을 보는 소녀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영화랑 이 영화랑 핵심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이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을 보시게 되면 주인공인 제이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남들이 못 보는 뭐 일종의 유령을 보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극 중에서 위노나 라이더가 비틀주스에서 가족 중에서 혼자만 유령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설정이 사실은 똑같다. 그리고 또 그 이번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제이크랑 비틀주스의 그 위노나 라이더가 했던 비슷하죠. 그 역할이 나이대도 비슷하네요. 나이테도 비슷하고 부모랑 굉장히 불화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우한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도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의 영화를 더 들 수 있다면 바로 가위손인데 가위손도 보셨어요 그럼? 가이손도 봤죠. 가이손 제일 유명한 안 영화는 본 사람 그리스기도 있을까요? 하고. 네. 거기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실은 거의 이 팀버튼의 페르소나 같은 인물이 쟈니 뎁. 글쎄, 네, 자니 데뷔지 않습니까? 이번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가이손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뭔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돌연변이. 네. 그렇죠. 근데 걔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배척받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상처받고 이런 얘기들인데 이런 어떤 핵심적인 설정도 역시 또 이 영화랑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도 좀 외롭죠. 쓸쓸하고 갇혀 그렇죠. 있고. 네. 다 이제 이상한 아이들이라고 통칭이 될 정도인데 저는 사실 뭐 팀버튼 영화 중에서 좋은 영화 너무 많은데 가장 좋아하는 건 의외로 빅피쉬라는 영화였습니다. 그거를 제가 보셔야 돼. 보고 오려고 했는데 못 보고 왔어요. 그 정말 추천을 많이 들었거든요. 빅피쉬 그렇습니다. 꼭 봐라 했는데. 네네. 그 빅피쉬를 보면 그것도 역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이 영화랑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본인에게 아들에게 뭔가 환상적인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얘기를 쫙 들려줘요. 근데 처음 들을 때는 그 얘기를 하나도 안 믿는데 작품이 뒤에 가면 그런 아버지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비슷하다. 똑같네요. 그런 느낌이. 네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게 지금 저는 팀버튼이 쓴 그 이야기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원작자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죠. 네. 네, 랜섬 릭스라는 사람인데 랜섬? 릭스라는 사람인데요. 네네. 원작 소설을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팀버튼적인 이야기예요. 랜섬 네. 릭스 작가님이 그래서 팀버튼 감독님이 이거를 영화 한다고 했을 때 음. 엄청 좋아했대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좋아했대요. 거의 모든 작가가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을 팀버튼이 영화한다? 그럼 목에 힘 빡 들어갈 것 같아요. 팀버튼과 랜섬과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조니 뎁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조니 뎁이 최근 계속 나왔다가 이 영화에서는 안 나왔죠. 근데 이 영화에서 에바 그린이 제일 인상적이지 않나요? 요즘 말로 하면은 걸크러쉬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 아세요? 근데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래봤자 누나 왜 그러세요? 걸크러쉬 네, 네. 그런 걸 좀 네. 느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걸크러쉬 아이라인도 있어요. 이렇게 짙게 하고 모습이 되게 약간 좀 센 언니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네. 이 바로 팀버튼 전 작품이 다크 섀도우잖아요. 거기서도 마녀로 나왔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페레그린이라는 이 배역 자체가 아이들을 지키는 일종의 약간 부모 같은 느낌도 있고 원장 같은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녀 같은 느낌도 있어요. 좋은 의미, 착한 마녀도 있잖아요. 너무 잘 캐스팅한 타입 캐스팅 같아요. 그리고 에바 그린이 그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연기에. 에바 그린이 제일 여기서 그래도 믿음직스러운 연기자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러네요. 또 아역이고 아역들이니까. 하니까. 예, 에바 그린이 중심을 잘 잡아줘서 좀 그래도 영화가 좀 더 영화다울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네요. 저는. 어쨌건 그 에바 그린을 보면서 저는 사실 그 다크 섀도우라는 영화가 팀버튼 영화치고는 실망스러웠던 작품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면 거기 나오는 배드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19회니까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배드신. 아 정말요? 네. 배드신 앞에 역동적인이 붙었다. 네. 근데 야하지는 않아. 아, 진짜 궁금하네요. 어떻게 한번 날아다니거든요. 아 날아 배드신인데. 아. 네네. 그 실내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벽 부딪히고 막 이러는데. 벽 굉장히- 부딪히는 건 제가 좀 즐겨보는 거긴 한데 지금 뭔 소리야? 네네네.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아 근데 또 날라요? 네. 벽도 부딪히고 날르고? 네. 아, 영화, 날르는 건 영화 제가 아직 못 속에서는 이제 봤는데. 약간 초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밌습니다. 한번 뭐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이사 버터필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이크로 나온 배우인데 실제적인 주인공이잖아요. 그쵸. 이 영화에. 이 사실은 이제 휴고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 마틴 스콜세지 영화 중에 휴고도 참 좋은데 거기서 타이틀로를 맡았던 주연 배우였던 굉장히 어린 꼬마였는데 그때도 연기 참 잘했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좀 순수하게 보여요. 근데 잘 큰 것 같아요. 아역 출신의 유명한 배우들 중에 약간 요즘식으로 뭐 역변? 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간직한 채 잘 커서 이 배우가 한 10년쯤 뒤에 청춘 영화 찍어도 참 좋을 것 같다.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수한 얼굴이 그대로 순수하게 자라는 경우는 좀 것처럼 보여요. 드문데 네. 이 친구는 좀 순수하게 잘 자랐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세뮤얼 잭슨 이런 영화에 정말 딱이죠. Bring them, bring. Here I come. 아,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악역보단 여기서는 한데. 악당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악당이긴 한데 너무 악하게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또 이 영화가 약간 타겟이 남녀노소가 다 볼 수 있는 좀 가족 판타지 영화처럼 만들어졌는데 그런 면에서도 세뮤얼 잭슨이 하고 있는 그 연기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이 이상한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퍼큘리어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라고요? 그 퍼큘리어 칠드런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퍼큘리어란 말이 이상한이란 말인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단어도 단어지만 극 중에서 퍼큘리어 자체가 일종의 한 부류의 이름이에요. 종족의 이름 같처럼 되어 있어서 여기 영화에서는 이제 별종이란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퍼큘리어 자체가 이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라서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기도. 왜냐하면 스스로가 퍼큘리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영화 속에서. 근데요. 네. 제가 이거 좀 알아보다가 안 건데 에이샤라는 배우랑요. 네. 그 여자 주인공급으로 엠마로 나오고 나왔던. 엠마로 나왔던 엘렌인가? 네. 그 친구랑 진짜 사귄대요. 그래요? 네. 어, 좀 배신감 느꼈어요, 저는. 왜요? 저는 일하다가 그러는 거 참 싫어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더군다나 그 에마 역을 맡았던 여배우가 굉장히 영화 속에 잘 어울려 보여요. 그쵸. 공기를 이렇게 컨트롤하는데 세상 바깥으로 날아갈 것 같으니까 납신발을 신고 다니고. Would you mind tying that rope around my waist? 이 영화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건데 가만두면 날아가 버리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풍선처럼 매달고 저는 그 풍경이 약간 슬프기도 하면서 또 아름답기도 하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예뻤어요, 정말. 그쵸? 네, 사진 스틸컷도 예쁘고. 네네. 네.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아이가 납신발을 신고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 팀버튼적이면서도 사람들을 좀 약간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 버튼이 원작에서는요, 그 여자 주인공이 원래 그 불을 다루는 친구였대요. 근데 영화로 넘어가면서 능력을 공기를 바꿨다면서요? 다루는 친구로 바꿨는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캐릭터들 중에서는 또 뭐가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었습니까?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막 정말 쓸데없는 능력을 가진 입이 뒤에 달린 친구도 나오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거 근데 쓸 수가 싸울 없죠. 때 뭐 써요, 그 친구는? 그거는 진짜 네. 능력 같지 않고 진짜 그건 벌칙 같았어요, 그죠? 예쁜 얼굴인데 뒤에 입이 달려가지고. 너무 재밌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재밌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오빠한테도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오빠는 만약에 이 능력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네, 먼저. 어떤 능력을 갖고 싶었냐면요. 에녹이라는 캐릭터 있죠. 네네. 그 인형에 심장을 넣어서 넣어서 인형들을 살리는. 자기 꼭두각시처럼 막 다루는 기괴한 장면이죠. 그거를 갖고 싶어요. 왜? 네? 왜? 제가 워낙 또 어떤 인형이나 캐릭터들을 워낙 좋아해요. 4, 5년 전부터 모았던 스펀지밥 캐릭터가 지금 집에 한 400여 개 정도 있고요. 네. 400여 개요? 예.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집에. 네네. 약간 좀 야유 같은 게 나와서. 네, 그래서 전 완벽한 키덜트거든요, 저는. 네네. 네, 그렇게 집에 많은 인형들을 내가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 재밌겠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네. 이 인형들이 정말 이렇게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마중 나오고 식사하셨어요? 이러면서 막 네. 식사도 마련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게 토이스토리의 상상이잖아요. 좀 기괴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많은 에녹 수많은 캐릭터. 능력들이 투명한 캐릭터도 있고 이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형들을 좀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런 능력을 좀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캐릭터 중에서 저는 제일 일상에서 좋은 캐릭터는 에마 캐릭터 같아요. 엠마요? 네. 공기를 마음대로 다루고 인간이 하늘을 알고 싶다 이런 건 가장 원초적인. 네. 청소년 같네요. 아직 마음은. 저도 키덜트예요. 날아가고 싶어요. 별로 차이가 없다니까. 네네. 어려 보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시네요. 네. 색깔도 이런 거 있고 이게 뭡니까? 사실 투명 인간 원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속마음은. 그걸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죠. 19회 방송이긴 하나. 네. 네, 방송에서는 또. 짠! 하트 투로 넘어왔습니다.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얘기를 좀 더 깊숙하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고요. 네. 이 영화가 이제 판타지라는 것은 그런 어떤 캐릭터 설정도 판타지지만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타임루프, 일종의 뭐 타임머신 그 아이디어이긴 하나 좀 다르기도 하죠. A loop preserves the last 24 hours. Reset the loop and you can stay here forever. 과거에서 뭘 다시 해가지고 현재가 막 바뀌고 막 이렇게 시간이 막 왔다 갔다 막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하고 과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우는 완전히 다르지만 우디 앨런 영화 중에 미드나잇 인 파리하고 비슷한 영화 있죠. 그 영화에도 보면 현재에서의 이야기를 그대로 과거로 가져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이야기를 함께 벌이는 그런 구도이긴 한데 더 이제 이 영화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렇게 돌아간 과거가 그냥 과거가 아니라 특정한 날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순환적인 네. 구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1943년 9월 3일. 네. 그렇죠. 네. 1943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굉장히 위험했던 시기잖아요. 그게 이제 영화 속에서 중요한 설정으로 나오는데 영화에서 이 타임루프 설정이 굉장히 유명해진 건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사랑의 블랙홀이요. 강추드리고 싶어요. 거의 이게 이제 그 타임 패러독스 같은 걸 한 네, 인기 굉장히 있게 된 시발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욕을 하고 그러세요. 네, 근데 맞습니다. 바로 네네. 그 점이고요. 그 이전에도 사실은 백투더퓨처라든지 뭐 타임머신이라는 이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영화들은 시간이 순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과거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히 갈 뿐만 아니라 혹은 현재이든 과거든 특정한 날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 근데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여러 가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걸 보면 1943년 9월 3일을 계속 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은 축적되니까. 그래서 오후에 어떤 시간이 되면 다람쥐가 나무 위에서 떨어져서 상처를 입어요. 그걸 아니까 그 시간만 되면 다람쥐 밑에 딱 가서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손을 딱 내밀면 다람쥐가 위에 떨어지게. 근데 이런 것들이 재밌잖아요. 사랑의 블랙홀 같은 데를 보면 그 마을에서 현금 운송 차량이 은행에서 그 돈을 움직이는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옆에 서 있다가 운송할 때 그 두 사람이 한눈 파는 틈을 타서 돈자루를 훔치는 장면도 있어요. 정말 여긴 시간을 착하고. 활용하는 게 정말 다르네요. 거기는 돈 훔치고 여기는 다람쥐 구하고. 예, 예. 이 두 영화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같은 날을 사는데 같은 날을 계속 반복해서 살 때 본인이 기억이 축적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그쵸. 만약에 축적이 안 된다면 그날을 새날처럼 계속 살면 되잖아요. 네. 본인이 다만 이날을 영원히 산다는 걸 몰라서 그렇지. 근데 영화 속에서는 축적이 되거든요. 더 힘들죠. 그 말인즉슨 그 인생의 갑갑함과 삶 안에 갇힌 것 같은 폐소 공포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많이 힘들죠. 네. 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거의 벌칙이죠, 이거는. 그리고 1943년도의 사람이 또 1916년 사람이 가서 만난다는 얘기는 그 기간이 70년이 지속됐다는 얘기인데 같은 날을 70년을 산다? 힘들어요. 아무리 그날이 월급날이라 하더라도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설정에는 사실 이런 게 담겨 있다는 거죠. 바깥 세상으로부터 이 아이들은 따돌림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죠.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건 팀버튼적인 어떤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팀버튼의 그 인터뷰나 전기 같은 걸 읽어보면 팀버튼이 어려서 아버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요? 자라서도 그렇고. 그래서 팀버튼 영화를 보면 아버지랑 사이가 다 안 좋습니다. 극 중에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도 그 주인공이 겪는 그런 굉장히 고독한 상태도 아버지 관계하고 관련이 있고. 근데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능력이 격세 유전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그 특수한 능력이 유전됐잖아요. 아빠는 건너뛰었네. 아빠는 평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빠는 이것을 아이의 이런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게 치유해야 될 병으로 인식을 하죠. 영화 속에서 보면. 특별히 나쁜 아빠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자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깥 세상, 기성세대 이런 것의 상징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 같은 건데 그 아버지는 또 이 세계 속으로 루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루프들은 그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43년 9월 3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바깥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유폐시킨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히 늙지 않고 어른 되는 걸 거부하는 거죠. 끝없이 계속되는 유년 시절만이 나의 판타지다라고 말을 하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 거죠. 바깥 세상에서 문을 닫아건 그리고 영원히 어른이 되기를 싫어하는 그런 것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슬픈 부분이 있다. 네. 자, 어쨌건 뭐 이런 그 타임루프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가 굉장히 재밌게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이게 약간 10대 영화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죠. 성장 영화 같은 느낌. 10대들의 사랑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좀 싫어하는 입장이지? 네. 지난 시간에? 아니 네. 왜냐면 좀 예쁘게 봤는데 네네. 보고 나서 보니까 진짜 공개 연인이 됐다 그래서 그 뒤로는 네. 뭐야 이러면서 약간 근데 응원합니다. 네. 네. 언젠간 헤어지겠죠. 20살, 21살이니까 어떻게 끝까지 가? 평생 이거 가겠습니까? 한 2년? 2년? 오래 보셨네요. 소금 없나? 소금 좀 뿌리자. 네네. 그리고 둘 다 배우들이 팀버튼 덕후들이더라고요. 둘 다. 그래서 더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어서 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근데 영화에서 사랑을 보면 이 사랑도 철저히 팀버튼적이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랑이 다 짝사랑이에요. 다 남의 등을 봅니다. 예를 들면 극 중에서 등장하는 할아버지인 에이브라고 말을 하는 네. 이 주인공인 제이크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사실은 그 마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마 엠마하고도 사랑을 했겠습니다만 네. 그 결국은 떠나게 된 걸 보면 스포일러는 아니죠. 초반이니까. 네. 엠마가 할아버지의 등만 바라보는 사랑을 한 거죠. 에이브의 등만 바라보는 사랑을 한 맞아요. 거고. 이 엠마의 등만 바라보는 게 에녹입니다. 그리고 또 에녹의 등만 바라보는 게 영화 속에서 올리브예요. 올리브. 불스는 올리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넷이 어떻게 보면 일직선으로 쫙 서서 상대방의 등만 보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얘들이 실제에선 돌아서 가지고
영화에도 후반부를 보면 결국 돌아서는 순간에 이제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건데 누가 돌아서는지 이런 것들은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무비 속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쏙 들어갈 수 있죠. 네. 근데 이번에 또 개봉한 영화를 해서 그런지 질문들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러다가 또 굉장히 깊고 아주 구석구석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제 옷 색깔과 똑같은 걸로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아수라를 누르고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지금까지의 팀버튼 영화 중 한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거 내가 한 얘기랑 똑같잖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의아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영화를 보셨군요. 어떤 분인가요? 빈센트 최라고. 빈센트 최님이. 야, 이분이 이름도 빈센트. 빈센트가 팀버튼이 만들었던 최초의 영화 제목이에요. 단편 영화가 빈센트인데 혹시 그래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도 주변에 보니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야 재밌다 하고 안 좋아하는 분들은 와 푹 잤다 막 이러는데 네. 네. 어느 쪽이셨어요? 저는 좋았다거든요. 좋았던 쪽이었죠? 예. 선생님하고 저랑 안 맞나 봐요. 빈센트 최님하고. 예, 빈센트 최님하고 저랑. 근데요 선생님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등포 고등학교에 신지호 쌤이랑 박수현 쌤이 제 친구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영등포 고등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다녀왔대요. 네. 같이 단체 관람을 보고 왔는데 초중반에 많이 좀 잔잔해서 잘 잤다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빈센트 최닝 같은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워낙 예. 다양하기도 하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왜 성공을 했는가. 한 영화가 성공을 하면 수많은 결과론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언론에서의 성공한 이유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영화가 실패한 이유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흥행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생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행 예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영화라는 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저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는 500, 700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은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급 규모라든지 영화의 성격, 시즌의 성격 이런 걸 감안을 하고 영화의 완성도나 재미를 감안하면 근데 1000만 넘은 지금 영화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10편이 넘잖아요. 네. 그 영화들의 어떤 영화들은 지금 다시 개봉하면 1000만 절대 못 넘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영화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한 건 같이 붙은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네. 시기가 언제냐. 그렇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또 네네. 무비 속 질문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샌드님이요. 팀버튼의 영화는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독일 표현주의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 영화에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서술하시오. 무슨 신의 21 기자 시험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네. 독일 표현주의까지 나왔어요 지금. 네. 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든 문학이든 미술이든 사조가 있고 나서 작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는 사람들이거나 쓰는 사람이거나 만드는 사람들은 그 사조를 생각하지 않고 만드는데 네. 그것을 결과적으로 이제 사후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통칭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팀버튼이 독일 표현주의 같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독일 표현주의가 뭐예요? 독일 표현주의는 대략 1920년대에 있었던 일종의 일군의 독일에서 있었던 예를 들면 뭐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의 일군의 영화들이 있어요. 노스페라투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이 영화의 미학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시각 스타일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조명 같은 거 네. 흔히 이제 영화에서 로우키 조명이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하면서 얼굴 딱 비출 때도 이렇게 양쪽에서 삼각 조명을 제대로 하면 얼굴에 음영 같은 게 잘 안 지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안 하고 일부러 한쪽 광원을 뭐 세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쪽은 어두운데 한쪽은 뭐 밝게 보인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조명 스타일 혹은 그 안에서 다루는 이야기도 비정상적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살인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그 일군의 그 영화의 기법 혹은 만든 스타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팀버튼의 세계가 이렇게 뽀송뽀송한 예쁜 세계가 아니잖아요. 약간 잿빛이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루는 시각 스타일로 표현주의적인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어느 정도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지금 약간 소름이 끼친 게 네. 이 샌드님이 영화를 전공하는 친구인데 지금 숙제를 받은 거예요.
이걸 지금 이동진 쌤한테 물어봐가지고 네네. 소스를 약간 얻은 거 아닐까요? 내공 다드림 뭐 이런 건가요? 네, 약간 지금 지식인 같았어요 방금. 글쎄, 네. 내공 50드림 뭐 이거. 아, 센터님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화 전공하는 많은 친구들도 네. 숙제 있으면은 여기다 좀 Q&A 안 하세요. 돼요. 네? 네. 해피 캠퍼스가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있었다가 또 F 맞으면 어떡하지? 제가 이제 또 지선 씨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버튼 치고는 특유의 기괴함이 없어졌는데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팀 버튼의 기괴한 상상력이 잘 녹아있는 팀 버튼 작품 좀 골라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비틀주스를 어렸을 때 너무 충격적으로 봐서요. 맞아요. 예. 저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데 후반부 이제 영화가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초기작들이 그런 특성이 잘 살아 있어요. 또 이 비틀주스가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 개봉한 적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비디오나 DVD로만 나와 있거든요. 제가요 아마 토요명화 이런 데서 봤던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찾아보시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안 보셨을 테니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서리팡님이요. 네. 원작인 소설은 실제 사진을 기반으로 소설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진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기괴함이 동시에 사실처럼 느껴지게 하는 장치라고 생각했는데요. 영화에서는 그 실제 사진들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하셨어요. 영화에도 뭐 사진들이 안 나오진 않죠? 나와요. 중간에 나오죠. 오프닝 때 특히 좀 그렇습니다. 힘이 많이 실려서 나와요. 이 스산한 음악과 함께. 이 소설을 썼던 그 랜섬 릭스라는 사람이 애초에 그랬대요. 저도 자료를 본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를 하면 옛날 사진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대요. 실제로 저도 이제 미국에 여행 가다가 골동품 가게 같은 데를 자주 들렀는데 어디든 다 팝니다. 옛날 사진을요? 네, 보통 한 5달러에서 한 10달러 정도에 파는데 옛날 가족 사진, 뭐 19세기, 20세기 초반 이런 거 그런 거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약간 심령 사진 같기도 하고 저도 근데 한 2개 샀거든요.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사는 취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사실은 사진집을 내려고 했대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출판사 직원이 그러지 말고 거기서 착안을 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역제안을 했고 아 재밌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모든 시작이 어떤 사진인가 하면 어떤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벌에 막 둘러싸여 있는 사진이었대요. 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뭔가 음산하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 영화 속에 휴라는 캐릭터가 나온 거죠. 휴라는 그 꼬마가 보면 입 벌리면 벌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런 사진들을 보면 오래된 사진 보면 약간 우리 상상력이 발동이 되잖아요. 네, 저는 상상력보다는 약간 좀 무서워하는 무섭다. 편이고요. 예. 이 영화의 사실 무서운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영화 속에 투영된 게 아닌가. 파트 3입니다. 네. 부드럽게 시작하는군요. 네. 네. 자, 파트 3에서는 저희가 사실 이 영화가 큰 스포일러는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젠 스포일러 없으면 또 심심해하세요. 스포일러 끝까지 다 저희 지금부터 이 영화의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끝까지 얘기를 다 하는 걸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프 안에서만 이야기가 끝나면 영화가 굉장히 심심한 영화가 됐겠죠. 루프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밖으로 나옵니다. 네, 그 일단 미스 페레그린이 납치됩니다. 네, 납치돼서 아이들과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더 이상 24시간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됩니다. 루프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루프로 가게 되는데 바로 극 중에서 현재가 펼쳐지는 플로리다의 현재보다 6개월 전 영국에 이제 블랙풀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잖아요. 블랙풀의 그 겨울로 타임 루프로 옮겨가면서 영화가 이제 클라이맥스가 펼쳐지는 네,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 놀이동산 같은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들었죠. 네.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영화에서 보면 또 이렇게 굉장히 세심하게 만져져 있는데 항상 그렇게 루프 안으로 들어가거나 할 때는 항상 그것을 동굴처럼 묘사를 하죠. 저는 그 장면도 참 좋더라고요. 이 제이크가 바다로 자맥질해서 들어가는데 춤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기를 마음대로 다루는 게 엠마잖아요. 그래서 공기방울을 불어서 이렇게 헬멧처럼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맞아요. 참 로맨틱한 것 같아요. 엠마가 참 저거 날아다니고 납신발 신고 다니고 참 저거 쓸데없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공기를 막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막 유람선 막 띄우고 그 친구가 거의 뭐 지분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띄우고 나면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죽어 있는 해골들의 그 에녹이 심장을 넣어서 그걸 또 전사로 만들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싸우게 되는데 싸우고 네, 그 싸움도 너무 팀버튼적이에요. 싸움하니까 갑자기 또 이건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스포일러인데 저는 저 뒤에 나오는 저 친구 쌍둥이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다니는 친구들 네네. 쟤네는 뭔가 글쎄. 그냥 쌍둥이가 노련변인가 뭐가 왜 저런가 했는데 막판에 싸울 때 보니까 아 얼굴이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걸 탁 가면 같은 걸 딱 벗는데 그 친구들이 메두사더만요. 그래서 그거 항상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그거 하다 하려고 단 한 번도 안 보여주고 한 번도. 다른 특수효과나 능력들에 비해서 쟤네들은 대체 뭐야? 라고 뭐야? 하는데 예. 정말 마지막에 한 번을 이렇게 딱 제대로 써먹는 히든 카드 같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그런 캐릭터 활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영화에 이제 시각적으로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눈하고 입이 대비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 눈하고 입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네. 특히 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이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사실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괴물을 볼 줄 아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더 재밌는 캐릭터 중에 이제 밀라드라는 그 동료 아이 캐릭터가 있는데 네네네. 얘도 안 보이는 투명 인간이에요. 투명 인간이에요. 근데 제이크가 얘는 못 봐요. 근데 똑같이 안 보이는 유령은 본단 말입니다. 둘의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건데 말하자면 밀라드 자체는 악한 캐릭터가 아니죠. 할로우는 악한 캐릭터잖아요. 다시 말해서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인 거예요. 제이크의 능력이라는 건 10대 시절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선과 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분별력,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윤리적인 판단력 이런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쵸? 나쁘지 않은 능력이네요. 어떻게 보면 성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성장처럼 느껴지고 반면에 상대방들은 다 눈이 하나같이 흐리다거나 없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영화 속에 묘사가 된 그 시각적으로 그 할로우를 그린 걸 보면 입만 있습니다. 눈, 코, 귀가 없어요. 그 입이라는 것은 약간 좀 탐욕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심지어는 그 입이 눈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상징되는 어떤 분별력이나 선악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영화의 전체적인 시각 디자인은 사실상 입에 의해서 순환당하는 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화 속에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뚜렷하지만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영화 속에 저는 팀 버튼이 자기를 상징하는 인물을 넣은 것 같아요. 누굴까? 누굴까요? 영화에서 보면 호레이스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소녀는 자기가 꾼 꿈을 영화처럼 보여주는 능력이 있죠. 저는 이게 사실상 팀버튼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일치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꿈이 곧 영화다. 그 영화를 보는 것은 곧 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꿈과 눈과 영화를 한 축에 꿰는 호레이스라는 캐릭터인데 그 장면 빼고는 별로 이 영화에서 안 중요하거든요. 딱 한 장면 사실상 중요한데. 그 캐릭터는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상 팀 버튼이 영화를 보는 자신의 영화관이 투영돼서 시각적으로 만들어낸 캐릭터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그 호레이스가 나오는 장면이 아, 팀 버튼은 영화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럴듯한 것 같아요. 팀 버튼한테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럴듯한 팀버튼 또 광장시장 한번 왔을 때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녹두전 좋아하시거든요. 네. 팀 버튼이? 광장시장 가면 팀버튼 사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별거 다 하시네요, 진짜. 근데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캐릭터 쇼가 저는 더 많은 걸 기대했는데 예고편에 나오잖아요.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다뤄주는 영상 네네. 그 정도더라고요. 캐릭터 아. 보여주는 게 영상 네. 소개하는 게. 이 영화에서 이제 아쉬운 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캐릭터를 설정을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는데 뒤로 갈수록 그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쵸. 느낌. 네네. 근데 이 영화의 기본적인 구도는 사실상 슈퍼히어로 영화랑 굉장히 비슷하고 엑스맨 이런 거. 그렇죠. 네. 지금 정확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관객들 입장에서 이럴 때 기대하는 것은 클라이막스에 등장하는 마지막에 대전투. 초능력을 막 그쵸.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야 기가 막힌다 이렇게 쓰면서 네. 그러면서 각자의 그 능력을 최대한 더 활용을 해서 벌어지는 엄청난 그런 시각 효과 이런 걸 기대할 텐데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가 나오긴 하나 지극히 팀버튼적이고 어떻게 보면 귀여울 수도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 귀여워요. 막 네. 젤리 막 던져요. 네. 네, 그리고 또 해골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골 되는데,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투 같은 데서 특히 이제 그런 능력들을 활용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것을 슈퍼히어로를 통한 영화들을 통해서 기대하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 영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애초에 좀 이 영화는 방향이 달랐던 영화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악당이 왜 저렇게 쉽게 죽어? 막 이러면서 시시하다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약간 그렇습니다. 단순하고 유치한 게 저는 이 영화랑 어찌됐든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네, 이 그래서 영화의 좋더라고요. 애초에 타깃이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상상력이 이제 팀버튼식으로 좀 더 기괴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자,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명대사 적으실 시간인데 네네. 오늘도 뭐 물방울 올라오는 소리 적고 이런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지난번에 네. 그르르르 아이고, 너무 아닙니다. 강해서 또 이 박지선 명대사만
찾아서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또 타임라인 이렇게 딱 봐가지고. 예, 저를 그렇게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또 고심 끝에 적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명대사는요. 바로 나이트 투 미트입니다. 아, 영국 영어에. 나이트 투 미트. Delighted to meet you. Delighted to meet you. 우리 미스 페레그린의 대사입니다. 우리 제이크랑 주인공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에서 등장 씬이어서 임팩트가 있는데 내가 아는 나이스 투 미츠가 아니라 네. 영국식 발음으로 이렇게 나이트 투 미트 해주니까 임팩트가 확 왔어요. 네. 진짜네. 가뜩이나 걸크러쉬인데 네. 그만하는 순간. 그 큰 눈에 아이라인을 또 크게 그려서 눈이 정말 빅 아이즈인데 그 빅 아이즈로 이렇게 인사하니까 대사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니 네. 저는 사실은 영화 보면서도 인상적이었지만 오늘 이후로 이 대사는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지선 씨 때문에. 한번 해주세요. 네, 영국식 발음. 저는 네. 나이트 투 미트 유. 나이트 투 미트 유. 네. 잘한다고 또 해. 아, 잘한다. 정말. 멋있다. 네. 아, 비트스 노래를 망치고 이게 뭐야. 아 그건 진짜 이상했어요. 봤는데 뭐예요 그거? 아우 실망이야. 상대방이 지선 씨 앞에서 개그하라고 그러면 제가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수니까 저도 노래 좀 하거든요. 근데 진짜 치욕적인 방송이 됐습니다. 서력을 나중에 또 하세요. 꼭. 네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별점 네. 공개할 시간입니다. 궁금합니다.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이고요.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3개 반 추천합니다. 네, 재밌는 영화고요. 이 영화를 사실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달라서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영화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을 텐데 이 영화는 갖고 있는 매력에 비해서 사람들이 다른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저는 팀 버튼의 최근 작품들이 좀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오래간만에 재밌는 팀 버튼 영화를 보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본인이 기대한 것과 다르다고 네네. 배척하지 말고 네. 그 안에 그 영화의 매력을 봐라. 네네.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살려주시네요 또. 네. 성은이 만극합니다. 자 그러면 순위에 한번 넣으려고 하는데 어디쯤 들어갈까요? 세계 반인 영화들이 워낙 많죠. 이거 다 세계반 같은데요, 여기가? 네. 여기 한 5등부터가 세계 반인 것 같고요. 어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죄송하지만 네. 네. 터널을 빼고 아이고, 이렇게 괜찮습니다. 네. 아유, 하정우 씨 미안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10위를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으로 네. 몇 주 갈까 싶긴 하네요. 맨 밑에 붙여가지고. 네. 다음 주 바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설마. 네. 다음 주에 어떤 영화가 또 나올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저희는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여러분. 네. 구독!